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오소영입니다. 오늘은 청감의감이라는 한의학 서적에 실린 구내염 치료 처방인 청격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감의감의 저자는 김영훈 선생님인데요. 1882년에 태어나셔서 1974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분의 제자가 청감의감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청감의감에는 한의학의 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워낙 김영훈 선생님이 명의이기도 하셨고 또 임상 사례까지 풍부하게 적혀 있어서 좋은 참고서적이 됩니다. 이 청감의감의 구내염 치료 처방으로 청격산이 나와 있는데요. 구내염 치료에 자주 쓰이는 양격산에 변화를 준 처방입니다. 청격산의 처방 구성을 보면요. 연교 2돈, 생지황, 복령, 목통 각 1돈 반, 택사와 황금이 각 1돈씩 들어가고요. 황련, 치자 각 7푼, 박하, 감초 각 5푼입니다. 여기서 1돈이란 3.75g을 말하는 거고요. 청격산의 가감법으로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감법이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원래 있던 처방에 추가로 한약재를 더하거나 혹은 빼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청격산의 가감법을 보면요. 첫 번째, 구내 열건이면 입안에서 열이 나고 입안이 건조한 사람은 석고와 갈근을 각 1돈 반씩 가한다. 자, 이때 입안이 건조하다는 얘기는 침이 부족한 구강 건조증 때문에 입이 건조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몸에서 열이 많이 나서 혀가 건조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즉 진액이 부족해서 입이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이 석고 갈근을 더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갈이 심하면 석고와 천하분을 각 1돈 가한다. 이 석고와 천하분도 찬 성질의 약재여서요. 기본적으로 열이 있으신 분들에게 첨가할 수 있는 약이고요. 이때 이 구갈이란 속에 열이 있어서 갈증이 심하게 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많이 들이키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평소 좀 입이 건조해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석고와 천하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생기게 해주는 생진하는 보약을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조갈이 있으면 이 조라는 것은 건조하다는 뜻이고요. 갈이라는 것은 갈증이라는 거죠.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면 맹문동 2돈, 석고 1돈을 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갈증이라는 것은 열이 있다고 보고 석고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른다, 조한다라는 것은 진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맹문동을 첨가해 준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혈이 조하면, 혈조하면, 즉 혈이 부족해서 건조한 증상이 있으면 혈을 보하는 처방인 사물탕을 합방하고요. 그리고 혈 안에 있는 열을 꺼주는 목단피를 1돈 넣어서 보혈하면서도 혈열을 꺼주는 그런 가감법을 사용했습니다. 기허하면, 기운이 허하면 황기와 백출 1돈 반을 가한다. 즉 기허하면 입맛이 좀 떨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귀찮아서 움직이기도 싫고 또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땀을 흘리는 자한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황기와 백출을 1돈 반 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감법을 보면 정말 참 오묘한 기가 막힌 가감법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가감법을 잘 사용하면 청격산을 좀 더 환자의 상태에 딱 맞춰서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격산이라는 처방은 기본적으로 실증에 쓰이는 한약입니다. 실증이란 환자의 체력은 정상적인데, 즉 환자의 몸이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병이 급성으로 생길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의원에 구내염으로 오셔서 한약을 지어 드실 정도면 체력이 정상적이고 몸의 면역력도 정상적인데 급성으로 병이 생기신 실증이신 분들보다는 몸이 이미 허증으로 빠지신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허증이란 거는요,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의 균형도 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자꾸 재발하고 잘 낫지 않고 나았다고 해도 금방 또 다시 생기고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청격산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보다는 허증이니까 당연히 보태주는 처방이 들어가야겠죠. 보약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청격산을 합방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방금 합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합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처방과 또 다른 하나의 처방을 합해서 2배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궁합이 좋은 처방들이 있어서 합쳤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와 혈이 모두 허한 경우에는 팔물탕이나 십전대보탕에 청격산을 합방하기도 하고요. 중기하암, 중기, 즉 소화기 기운이 허해져서 기운이 아래로 쭉 빠질 때는 보증익기탕에 청격산을 합방하기도 하고요. 또 음어증으로 인해서 구내염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육미지왕탕에다가 청격산을 합방하기도 하고요. 또 사려, 상비,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잠이 잘 안 오고 건망증이 생기고 가슴이 잘 두근두근 하실 때는 귀비탕에다가 청격산을 합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내염 치료 처방으로 청강의감에 나오는 청격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처방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약재를 더 첨가해서 쓰기도 하고 또 허증일 때는 다른 보약과 합방해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체질과 병증에 따라서 이 약재를 조절해 가면서 써야 한다는 게 한약 처방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꼭 맞는 한약을 맞춤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의학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